복원을 하고 나아가야 될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하란 전문위원 다큐멘터리 감독 이명훈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시민단체 연대회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서 실제로 물고기를 잡고 관찰하고 이런 과정들을 KBS 환경 스페셜 프로그램 때문에 촬영을 했던 장소라서 거기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출연했던 출연자 중에 한 명이 꾸준히 거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여기 시멘트로 발라졌어요 하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굉장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런 저의 충격과 또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제가 표현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진을 보고 현장을 보신 분들은 모두 비슷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서귀포시나 또는 마을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보면서 이게 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고 당장에 시멘트를 다 이렇게 부셔버리면은 당장 속 시원하겠지만 그렇게만 끝나면 모두가 실패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2009년도에 왔는데요. 2009년 1월에 와서 올해부터 파순 금모래 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는 이 모래사장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여기서 모래사장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이 모래사장 가운데서 용천수가 막 흘러나오고 그 주변에 갈대 습지가 그렇게 생성된 그런 환경이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대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파순항이 개발되면서 그 수로를 만들어서 모래습지를 다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이제 항이 커지면서 모래 해안이 작아졌는데 그 중간에 습지가 있으니까 모래 해수욕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를 한 게 지금 형태의 수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걸 누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단순히 이거 수로 물만 흘려보내지 말고 청년회나 뭐 이런 마을에서 거기서 장사를 해보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설계로 거기다가 계절 음식점을 아예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 물 위에. 그 바닥은 당연히 시멘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자연은 항상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토사가 쌓이고 퇴적이 되고 갈대가 자라고 하면서 재자연화, 그러니까 원래 습지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자연의 활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껏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연이 자꾸 그걸 망가뜨리려고 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불만이 생기고 못마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화되는 거를 지저분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마당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매일매일 정리하기 힘들면 아예 포장을 해버리잖아요, 시멘트로. 그럼 깨끗하다고 느껴요. 근데 거기 막 비지고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 지저분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습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갈대나 이런 수초 같은 게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잡았던 구간이고요. 그 지금 이제 시멘트로 덮은 구간에는 가장 많았던 게 은어예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은어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위치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쭉 전체가 다 해수욕장이었는데 이쪽에 부두가 양쪽으로 생기면서 굉장히 협소해졌죠.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습지인데 이걸 한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장자리로.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보면 위에서 공중에서 보면 90도보다도 더 예각으로 꺾여 있어요. 하천이. 자연 하천 중에 그렇게 꺾인 하천 보신 적 있으세요? 자연 하천 중에 예각으로 꺾인 하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 계속 퇴적물이 쌓인다고 불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하천의 구조에도 있는 거예요. 하천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물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더 퇴적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오늘도 가서 봤는데 기수갈고둥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계절 음식점. 이 지붕을 이렇게 해놨는데 물속에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이제 이렇게 돌로 시멘트죠. 시멘트로 의자랑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름 한철 장사를 합니다. 마을에서 뭘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데서 토종닭 팔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상류 쪽에는 어린이 수영장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바닥을 시멘트로 발라서 또 따로 만들어놨고 이 요 아래쪽으로 쭉 시멘트를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시멘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만 원래 형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도 뭐 하나 구조물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용천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 포장된 요 구간이에요. 여기서 저때 제가 환경 스페셜을 촬영하고 또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인데 이찬영하고 김정인이란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이찬영이라는 친구는 제주대학교 학생인데 물고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꼽힐 만큼 잘하는 그런 친구고요. 네, 김정인이라는 사람은 물고기 사진 이런 사진 찍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독보적인 그런 사진 작가예요. 이 두 사람 여기를 꾸준히 가면서 생물들을 이렇게 촬영했는데 보면 물고기가 9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각류가 개하고 해서 4종. 그 다음에 최근에 발견된 질주갈고둥까지 포함해서 또 대표적인 연체동물 2가지. 뭐 이 정도가 이제 관찰이 된 건데 사실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종이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서? 네, 붉은반 말똥개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찾아보면 뭐 객개 같은 그런 모종도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아직까지 정밀한 조사를 그렇게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모든 이 사람들이 다 거기 기수갈고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멸종위기 종이래. 조금 전에 붉은반 말똥개도 마찬가지고 걔네는 똑같이 지위가 같은데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 2급이자 해양보호생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 걔네들이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소중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멸종위기종이 살아서 생태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뭐 다양한 생태가 살아있으면 멸종위기종도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멸종위기종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걔네가 좋아하는 환경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흔한데 얘네들은 특정한 환경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건데요. 그런 특정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수갈고둥이 좋아하는 환경은 첫째,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 그런데 어느 맑은 물이 계속 흘러가는 곳.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는 곳이 아니라 맑은 물이 계속 흐르는 곳. 그 다음에 수심이 60cm 이하인 곳. 그리고 바닥이 돌로 깔려있는 곳입니다. 그럼 왜 바닥에 돌로 깔려있는 곳을 좋아하냐면 얘네 먹이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이렇게 물속에 있는 바위를 맞으면 미끈미끈하죠. 이게 이제 조류인데, 부착조류인데 그 중에서 주로 귀조류 같은 게 많아요. 그걸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수갈고둥만 소중해, 기수갈고둥만 살리면 돼 한다면 지금 거기 시멘트로 발라놓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잘 삽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멸종위기가 살아서 소중해라고만 한다면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서귀포 시청이 아마 그럴 거예요. 기수갈고등 더 많아졌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버들치와 미러, 파랑 미러라는 게 있어요. 미러는 이제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는데 제주도에 사는 거는 파랑 미러라는 종이에요. 얘네들은 아무데나 있어요. 제주도의 모든 하천에 다 있어요. 대부분의 하천에. 그런데 왜 소중하냐면 얘네들은 바다를 갈 수 없는 애들이에요. 기수갈고등은 어린 시절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유생 시절을. 그래서 안덕계곡에 있는 애가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여기서 알을 까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버들치나 파랑미러는 바다로 나가면 다 죽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와서 살았을까요? 그 자리에. 얘네들은 예전에 그 자연습지가 있을 때 하순해수욕장에 그때부터 여기서 명맥을 유지해온 애들이고 더 유추해보면 제주도가 섬이 됐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애들과 바로 옆에 안덕계곡에 사는 애도 만날 일이 적어도 8,00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물론 새가 옮긴다는 뭐 그런 설도 있지만 그거는 확실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유추해봤을 때 얘네들은 제주도가 섬이 될 이후에는 이쪽 수계와 저쪽 수계가 만날 일이 없고 바다를 갈 수 없으면 독립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애들이구나. 옛날에는 물론 다 같은 연결된 물줄기에 있었겠지만 그렇게 거의 10,000년 가까운 시간을 나눠져서 살았다면 거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생물 다양성을 흔히 종다양성에만 국한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제일 어쩌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혈통과 이쪽 혈통은 만나면 물론 같은 종이니까 자손을 번식할 수 있지만 일단은 유전적으로 좀 다르다. 제주도의 노루와 설악산의 노루가 다르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제주 노롱룡이니 제주 수해살모산이 이런 식으로 아종 형태로 분화되고 있거든요. 얘네들도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부터 저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버들치는 그래도 좀 봤어요.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류에 원래 갈대숲이 있어서 갈대숲 사이사이에 숨어 살았는데 갈대를 다 걷어내는 바람에 가장자리에만 숨어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다 작아요. 새끼들. 그 외 애들은 바다로 떠내려갔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그냥 뭐 이렇게 공사하면서 덮여졌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부터 좀 구조를 해서 잘 살려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구간이 복원된다면 그 외의 생물들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수갈고등만 우리는 보는데 그 위에 있는 거 오늘도 되게 많이 봤는데 진주갈고등이라는 종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2024년도에 한국 서식이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과거에는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남방계 종이에요. 오키나와 이런 데 사는 애예요. 그러면 우리는 뉴스에서 보통 보면 이 남방계 열대어들이 막 들어와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걸 보고 기후변화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당장 얘네를 뭐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눈여겨봐야 될 종이고 이게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에서만 나타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은 화순이라든가 안덕계곡 이런 데서 조금 보이는데 뭐 몇 년 후에는 제주시에 나타났다. 그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잘 관찰하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수갈고등은 현재 제가 아까 그냥 대충 세봤는데 3m 반경을 일단 거기 강폭이 그 폭이 하천폭이 3m 정도 되기 때문에 3m 정사각형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데서 일단 눈에 이렇게 얼핏 보이는 것만 77마리를 샜는데 돌을 뒤집어 보면 더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한 곳에만 거의 뭐 150에서 200마리 정도 한 평 이내에 산다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천 마리가 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어디서부터 보이냐면 딱 시멘트 포장한 그 밑에서부터 보입니다. 시멘트 포장 지금 막 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아직 진출을 못했고 딱 그 시멘트 포장된 그 바로 직후부터 하부까지 거기에 지금 한 적어도 수천 마리, 2-3천 마리 이상의 기수갈고등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또 갈대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 제주도나 아니면 서귀포시에서도 세미 맹그로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미 맹그로브 들어보셨죠? 왜 합니까? 탄소 중립, 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맹그로브가 아직까지 살고 있지 않아요. 세미 맹그로브라는 거는 그냥 비슷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맹그로브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맹그로브는 무엇일까요? 바로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가 이미 맹그로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습지에 살면서 탄소도 흡수하고 유기물도 흡수하고 탄소를 저장하고 하는 게 바로 갈대의 역할이거든요. 먹이도 되고. 그런데 갈대는 지저분하다고 걷어내면서 또 그것도 돈 들이는 거죠. 신화도에서 돈 줘서 갈대는 돈 들여서 걷어내고 한쪽에는 탄소 중립한다고 세미 맹그로브 심고 그거는 좀 모순된 그런 행정이고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갈대를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상태로 끝나면 또는 그냥 마구잡이로 또 시멘트 걷어내서 우리가 하도 욕먹으니까 안 돼 시멘트나 걷어냅시다 하고 끝내버리면 생태도 훼손되고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그대로 있고 또 모든 그 지역에 대한 인식도 되게 나빠지잖아요. 화순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동시에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게 이제 제 지금의 요지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더 전문가들이 계실 테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뭐 여러분들과 또는 마을 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요 하천이 여기가 예각으로 이렇게 꺾어지는데 이거는 물줄기를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도 물이 흘러서 이렇게 만든 거긴 한데 이거를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흐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섬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갈대 습지, 갈대 섬으로 복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얘네들이 사람과 개가 그 위로 막 다닌다면 거기 생물들이 물고기 같은 게 있긴 하겠죠. 근데 걔네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서귀포 시청에서는 물을 지금 막 급하게 흘려보내는데 시멘트가 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독성 있는 채로 물을 막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놔두면 물고기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물고기가 오긴 올 거예요. 지나가겠죠. 근데 걔네들이 과연 행복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영화, 그중에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살긴 살아요. 그 삶이 행복합니까? 매드맥스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거기 있다 할지라도. 예,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생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걸 보는 사람도 즐겁죠. 예, 그렇죠? 생물들은 저쪽에서 막 도망다니는데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이제 생태가 살아나고 또 마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거기 그 자리를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생태 체험이라든가 생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마을 분들이 이 변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오신 관광객들한테 해설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AI를 만들었더니 제 생각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재설계를 하고 생태 공간을 조성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을 주민도 깨끗해지고 관광객도 많이 와서 좋아지고 또 생태적으로도 회복되고 또 이게 행정에서도 큰 경험이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랄까 생태적인 감수성이나 지식 없이 함부로 자연을 훼손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서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이렇게 새로운 생태 공간, 과거보다 오히려 더 좋아진 생태 공간을 만든 사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또 도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사람들의 또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거기 웬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그럼 질의 응답을 조금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의원을 유탐생 황용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저게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콘크리트를 다 걷어낸 상태에서 굴곡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성인포 시청에서는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더 환경 파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스스로 조금 자기가 말한 거를 좀 부끄러워하셔야 될 게 사실은 그 포크레인으로 그걸 걷어내는 과정보다 거기다가 시멘트를 바르는 과정이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그 흙바닥에다가 시멘트를 붓는 게 거기 분명히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아까도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물고기 화석이 발견될 거예요 아마 거기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뱀장어가 많거든요 거기. 뱀장어들은 굴속을 파고듭니다. 그 가장자리 바위 구멍에는 뱀장어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은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더 파괴적이죠. 그리고 그 밑에 그 포장을 하기 위해서 물기를 막았어요. 우선 물기를 막고 말라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럼 물기를 막고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혹시 그 굴곡 작업을 할 때에도 그곳에 그러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이제 석축이 있어요. 근데 석축 정도는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다 없애고 그냥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긴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석축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석축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환경도 석축을 이용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완전히 거기를 자연 상태로 되돌린다면 해수욕장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형태가 유지되도록 설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럼 우리 수고해주신 유병욱 감독님께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소통이 돼서 물론 오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거기에 맞춘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고 그 마을과도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모범 방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고요. 네, 고맙습니다.